그래서 보통 무슨 광고를 하거나 무슨 뭐 만화를 그리거나 할 때 오른쪽 같이 저렇게 다 웃고 있는 스마일 속에 화내고 있는 빨간 스마일 하나, 빨간 표정 하나 딱 집어넣게 되면 저것만 딱 눈에 보여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시는 포털이 네이버라고 있죠.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초기 화면이에요. 네이버 초기 화면 보면 왼쪽에 지금 이게 색이 약간 좀 붙어서 안 보이는데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창구 밑에 파란 녹색 줄에 제일 왼쪽에 뭐예요?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TV캐스트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메일부터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TV캐스트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한 거는 흰색이에요. 왜 색깔을 구분했을까? 가장 많이 클릭을 하고 가장 많이 보게끔 하는 거를 왼쪽으로 배치시키고 색깔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회사나 저런 포털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광고 하나를 보더라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광고하시는 분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들, 사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심리학이에요. 이런 거. 그냥 꽃이 있다고 찍을 게 아니고 내가 양귀비 같아가지고 양귀비를 찍더라도 그냥 양귀비다 그러고 퍽퍽 찍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진밖에 안 돼요. 양귀비는 색깔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저렇게 빨간 양귀비 밭에 하얀 양귀비 한 놈만 딱 있는 거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노란 꽃 사이에 저렇게 빨간색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집중도는 강하죠.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일한 질감이나 동일한 색깔 하나로 가버려요. 똑같은 노란색 계열의 낙엽들이 떨어져 있는데 붉은색 계열의 단풍잎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요. 하나 딱. 빨간색 꽃에 하얀 꽃 하나 있어. 어느 보리밭에 빨간 양귀비 한 놈만 딱 있어. 이런 거. 뭘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찍어야 돼. 눈에 보이는 피사체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굉장히 흔한 피사체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가을 오면 저거 너저 무지하게 많아. 조금만 가면. 심지어 저 뒤에 있는 저기 공원만 가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낙엽들 중에 뭘 찍을 거냐가 아니라 낙엽을 어떻게 찍을 거냐가 중요해요. 왜? 사진은 표현이니까. 기록이 아니에요. 그 다음 통폐합의 법칙. 통폐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동그라미. 그 다음 거는 사각형. 그 다음 거는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그죠? 그 다음 맨 오른쪽에 건.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뒤집어져 있네. 그쵸? 자, 맨 오른쪽 거 봅시다. 삼각형이 왜 두 개예요? 제가 보기에 삼각형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삼각형이? 그냥 꺾기 있는 도형 3개 있고 무슨 팩맨 같은 어떤 그런 놈 몇 개 놨을 뿐인데 여러분은 저걸 삼각형으로 봐요. 왜? 삼각형에 선이 없어요. 그리고 끊어졌어요. 중간에. 끊어졌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어서 보려고 해요. 그거를 통폐합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는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거를 제일 왼쪽에 동그라미로 보인다고 하시는 분은요. 곡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저거에 끊어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결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로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이네, 사각형이네, 그 다음에 저거는 사실은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에 무슨 화살표 같은 거 몇 개 그어진 걸 그냥 놨을 뿐인데 저기 모여져 있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으로 다 연결해서 보니까 주사위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가장 익숙한 형태로 그거를 완성시키는 게 또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뻔하게 우리 누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대표님 잘 여기 전문이시죠. 누드 찍을 때 벗겼다고 다 누드 아니죠? 벗겨놓고 찍는다고 다 누드가 아니에요. 가릴 건 가리고 살짝 궁금하게도 만들고 뭐 이래야 이게 누드 같은 거지. 그냥 대놓고 다 보여주면 그게 무슨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필라체도 일정 부분 가릴 건 가리더라도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다 연결해서 본다고요. 이게 이제 제품의 브랜드나 여러 가지 광고에 많이 나와요. 자, 저 IBM, 우리 흔히 아는 컴퓨터 IBM 회사. IBM에는 글자는 눈에 보여요. 근데 저게 실제로 저 글자일까?
하얀색 가로줄이 그냥 쭉쭉쭉쭉 써 있을 뿐인데 저거를 IBM으로 여러분은 읽어요. 밑에 있는 게 신발로 보이죠. 신발 형체가 완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까만 점 몇 개 찍혀 있잖아요. 근데 신발로 보여. 왜? 연결해요. 오른쪽에 있는 저거 전구 회사 광고입니다. 독일 광고인데. 그냥 전구 모양 없어요. 없는데 손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난 연결시켜보는데 저게 전구야. 그럼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어디 계단이 있거나 길이 있거나 전체적인 완성된 모습을 안 찍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겨요. 그리고 사진을 보는 사람이 할 일이 생겨요. 사진을 보는 사람이 할 일이 없게 만들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사진이 없어요. 이게 뭐지? 왜 찍었을까?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보이니? 이런 식으로 궁금증이 팡팡팡 생겨야 사진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찍는 똑같은 걸 찍어가지고 남다른 사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경궁에 가면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의 그 주변에는 나무들의 반영이 생기는데 바람 부는 날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 반영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마구마구 움직이는 거를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찍었더니 뭐가 보여요? 코끼리가 보여요. 쌍꺼풀도 아니 속눈썹도 있어요. 네. 코끼리는 아니죠. 그냥 선일 뿐인데 저게 코끼리를 보여. 그래서 피사체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가려도 충분히 저거는 연잎이라는 게 연상이 되고요. 가려도 저건 비행기야. 그 다음에 가려도 저거는 마치 그 그림자만 찍어놔도 저게 어떤 장미연필이잖아요. 보면 저게 어떤 모습이라는 게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이거야 라고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딱 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팔 때 쓰는 사진 말고는 거기서 저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제품 사세요 그러면 살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고 정확하게 보여줘야만 되는 사진들 말고, 하다못해 우리 그 한국 사진방송에서 찍는 보도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요, 아침에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사진 공부부터 해요. 뭐냐면 일면 사진을 봐요. 일면 사진. 내일 아침 신문에 일면 사진이 뭐가 나올까 참 궁금한데, 오늘 아침 일면 사진에 뭐가 나왔냐면, 저는 경향신문 보거든요. 경향신문 일면에 청와대 사진이 나왔어요. 광화문 내거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청와대를 저 뒤에 놨는데 페이지가 끼어가지고 뿌예. 근데 그 청와대 그 앞쪽에 청와대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횡단보도가 있는지 신호등들이 있잖아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빨간불과 뒤에는 청와대를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개헌이 최순실이가 뭐 어떻게 된 뭐 우리나라 정국이 뭐 올스톱이 됐나? 어떻게나.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최순실이 얼굴을 빵 끄집어내고 최순실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 신문 일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라는 걸 그 사진 한 장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도사진이고 그게 다큐예요. 그냥 있는 거 펑펑펑 찍어가지고 보도하는 게 보도사진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훌륭한 보도사진들은 주로 어디 나오느냐? 데스크에서 선정하잖아요. 신문 일면에 찍는. 예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하하게 웃고 있고, 그러면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웠다가 내가 잘 찍은 사람.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아이씨. 걔는 거기 푹 속이고. 윤상현. 예? 윤상현. 유승미. 아, 유승민. 윤 말고. 사진이 같은 사진은 아닌데 두 장 사진이 다른 건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막 어서 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웃고 찍었어. 그 다음에 유승민이 거기 푹 숙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장을 다 올려놓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들. 아니면 뭐 저기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자기들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쓱 지나가는데 등 돌리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거 찍어가지고 기사 제목 쓰고 하는 거. 그 사진이 그냥 누가 봐도 이게 뭐다가 아니라 그 사진 안에 이야기가 있게 만드는 거. 다 보여줄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그게 진짜 사진의 생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신문 한 장을 보더라도 거기에 실린 사진을 보고 많이 배워야 돼요. 사실. 마지막입니다. 단순화의 법칙. 사람은요, 복잡한 거 진짜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사진도 복잡해지잖아요. 정말 싫어. 무조건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대박친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다음 나옵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볼 때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이게 익숙한 피사체로 우리 눈에 띈다면 그거를 하나의 다른 피사체로 보여요. 자, 저 왼쪽에 보세요. 저 뭘로 보여요? 독수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 다 독수리예요. 잘 보시면 전부 독수리 모양이에요. 독수리가 굉장히 많은 걸 그냥 이렇게 다 펼쳐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복잡한 피사체를 자꾸 우리 사람은 단순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와 한다고요. 근데 복잡한 게 복잡한 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 아까 두 번째 보여줬던 사진 편의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를 복잡하게 나열시키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하는 얘기가 빼라. 사진은 뺄셈이다. 뺄셈의 이야기다. 덜어내라.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데? 복잡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피사체를 넣더라도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아까 그랬잖아요. 뭘 찍어질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줄여서 대박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애플. 옛날에 우리 그 MP3, 보통 옛날에는 뭐 워크맨 아주 큰 거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MP3 들고 다녔잖아요. MP3가 처음에 나온 거 어땠어요? 버튼들이 되게 많았어요. 플레이, 스톱, 리와인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많고, 뭐 녹음하는 거, 뭐 버튼이 되게 많아. 근데 저건 어때요? 버튼 다 줄여버렸어요. 버튼이 없어. 터치, 돌리고, 화면 스크린, 스크롤하고. 대박친 거 아니에요, 저거? 시계도 웬만한 버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 그래서 요즘은요, 생산의 시대가 아니고 창조의 시대가 아니래요. 요즘은 무슨 시대? 디자인의 시대. 아이디어의 시대고 디자인의 시대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그만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아는 학문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누구일까? 그거 생각하는 학문이 뭐야? 그게 인문학이에요. 문학, 사학, 철학. 글자를 통해서 사람을 확인하고 사람을 발견하는 학문이 문학이고, 그 다음에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사람이 갈 길을 아는 게 사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람의 그 속성이 접근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문사철 세 개를 합쳐서 인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TV 보세요. 어쩌다 어른 뭐 별 프로그램 많죠. 다 주제가 뭔데 다 인문학이에요. 요즘은 나를 내가 몰라. 왜? 우리로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산 적이 별로 없어.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충실하려고 했지 내가 나한테 충실한 적이 있었나? 가족이 충실하려고 그랬지 나를 어떻게 내세우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익숙한 것만 찍어요. 나를 드러내본 적이 없는 거야.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한 6분 모여가지고 식사하러 가요. 만약에 이분이 지금 대장님이에요. 총무님이 계세요. 대장님이 시켜요. 여기 식사 한번 잡아봐. 어디를 잡을래? 그러면 이분이 마음에 드는 데 갈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욕먹지 않을 때를 찾아요. 우리가 머리 박혀 있으니까.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먹을래? 대답이 뭐예요? 아무거나.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3대 속성, 3대 욕구가 있어요. 가짜 이거 없으면 죽은 거예요. 첫째, 식욕. 둘째, 성욕. 마지막 세 번째, 수면욕. 잠자는 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린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건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갑자기 입맛이 없어져.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갑자기 성욕이 들어져. 그럼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잠이 안 와. 새벽에 잠이 깨. 늙었다는 얘기고. 그 식욕, 성욕, 수면욕 중에 정말 중요한 식욕 자체에 대한 내 표현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래서 식당에서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으면 제일 잘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익숙한 거, 다수가 봤을 때 거부감이 없는 거, 그게 나한테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찍어? 맨날 풍경 찍어. 맨날 남들이 찍은 거 찍어. 나는 이 돌멩이를 보고 나는 슬픈 걸 느꼈어. 나는 이 낙엽을 보고 내 어릴 적을 봤어. 여기 있는 노란 꽃을 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줬던 노란 저고리가 나는 생각이 나서 난 그걸 찍었어.
라면 어때? 그걸 못해. 왜? 남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그러겠죠. 에이 이게 무슨 저거리야. 내가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야. 내 사진인데. 여러분이 찍은 사진 돈 받고 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진은 돈 받고 팔 사진이라면 여러분 시선으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전 세계에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진 작가라면 뭘 찍어도 다 팔리겠지. 그런데 고만고만한 사진가들이라면 남들 눈에 띄어서 남들 좋은 사진을 찍는 게 그게 프로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남을 좋게 해주려고 찍는 거야. 특히 인물 사진, 모델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나는 널 보니까 슬픔을 느꼈어. 그래서 아주 우울하게 찍어. 좋아하겠어요, 모델이? 이쁘게 찍어야지.